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8일 밤 11시 30분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외교 안보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부 기자들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핵 문제를 다루는 그 정도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무슨 살인사건 또는 공직자 부패 사건 정도로 다룹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5천만의 생사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그냥 외신 가십기사 정도로 다룹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바로 한미동맹의 부작용입니다. 한미동맹이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즉 미국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한국인들은, 한국의 언론인들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냥 안보는 공짜다, 무임승차하는 게 가장 머리 좋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 바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화상 연설자로 초청했으면은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는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참석해야 그게 예의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달랑 50명만 참석해서 뭐 조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3명인데 그 사람들은 다 참석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여야 공연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요행수만 믿고 계속 이런 식으로 농땡이 부리고 비겁한 짓 하면서 사소한 데만 목숨 거는 치졸한 정치를 하다가 결국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당장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단추 눌러버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남한에서 현재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조태용 의원이 열심히 이 문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뭐 외교부에서 고위직을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안보실에 차장도 하시고 이번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도 거론되었고 주미대사로 좀 유력하다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래도 최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한국 언론이 무심한 게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렇게 웰빙으로 무책임하게 사대주의적으로 노예근성적으로 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은 이 핵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전략 무기로서의 핵과 정치 무기로서의 남한의 종북 세력을 결합시키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김정은은 소름 끼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한국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문재인도 무심하고 이제 퇴임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들어오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설마 김정은이 속였나? 이게 요행수 아닙니까? 요행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요행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이런 전제하에 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잘 정리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걸 듣고 계시면은 아마 오늘 잠이 안 오실 겁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 국민을 표적으로 삼은 북한의 핵 독트린. 김정은은 지난 25일 밤 북한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며 핵 보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정선 지난 5년간 북한은 집중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시켰다. 북한 핵무기의 위력과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무력 사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 정당화를 위하여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핵개발 목적은 남한이 아닌 미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성명을 통해 기존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공세적 핵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18년 4월 20일 북한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선제 불사용의 입장을 공언했지만 올해 4월 25일, 즉 사흘 전에 김정은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게다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는 경우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새롭게 꺼내 들므로써 핵무기 사용 범주를 사실상 김정은 마음대로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 독트린은 핵 보유국 중 가장 공세적이고 위험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자, 이래도 여러분들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대한민국을 향해서 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태용 의원의 글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 공갈 정책과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 개발 목적을 미국으로 특정했지만 북한 2인자 김여정은 2022년 4월 4일 올해입니다.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 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라면서 우리 국민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 김여정이가 그러더니 이번에 김정은이가 결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 또는 실제 사용해가지고 적화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그냥 드러내버렸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먼저 쏘겠다고 선언하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핵 테러 집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 테러 집단, 핵을 가진 알카에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까? 이래도 문재인이가 퇴임하면서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 걸 저걸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퇴임한 이후에 반드시 단죄받아야 합니다. 그 단죄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안보입니다. 안보를 김정은에게 팔았다.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는데 남쪽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서 복무를 했다. 대한민국을 위한 복무가 아니라 하는 척하면서 김정은을 위한 복무를 했다. 이걸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그동안 문재인이가 한 짓은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할 수 있도록 방탄조끼가 되어준 것 아닙니까? 김정은의 방탄조끼가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런 자를 그냥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면은 제2, 제3의 문재인이 등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돈과 대한민국의 권력을 행사한 문재인을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 독트린을 위협적으로 바꾸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보정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외치고 다녔고, 나아가 종전선언까지 밀어붙여 왔다. 결국 핵 개발은 자위용이라는 말, 한국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 이런 식의 북한의 말들은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누구에 의해서? 김정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행동이 아닌 말을 믿고 안보 정책을 펼쳐 온 결과는 우리를 겨냥한 위협으로 돌아왔다. 조태용 의원은 외교관을 지내서 이렇게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문재인은 김정은의 부하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를 속이고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뜻이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주자, 이런 식으로 심부름만 하다가 나중에는 김정은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완전히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제일 잘한 게 대북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을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면은 국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그냥 저 조선조의 백성이면 그런 식으로 살면서 겉으로는 이제 퇴임한 대통령이니까 정치 보복하지 말자 하는 그런 위선적 이야기만 하면 그게 보수가 되겠습니까? 보수는 무서울 때는 무서워야 합니다.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이제 고도화된 북핵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핵 독트린을 직면하게 되었다. 핵우산, 즉 한미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멈췄던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시키고 킬체인 등 강화를 통한 한국형 삼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시켜야 한다. 북핵 위협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171석의 거대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태도를 취할지 우려된다. 얼마 전까지 국방백서에 적시된 선제 타격 개념을 맹렬히 비판했던 민주당은 정작 김정은의 핵 사용 범위 확대 선언에는 이런 방구도 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비핵화 전략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조짐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때려야 한다, 그 이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광으로 몰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을 핵으로 때리겠다고 공언을 했는데도 그 민주당은 입 닫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김정은 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민주당은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에서 김정은 편이라는 걸 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세력이 지금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결국은 김정은을 돕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죠. 즉 김정은이는 핵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하고 민주당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검찰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킴으로써 거기에 호응해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해가 된다. 왜냐?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실질적으로 실권을 잡고 이끌었던 세력 중에 극좌 운동권 세력이 핵심이다. 그 자들은 주사파로 불리기도 한다. 주사파가 뭐냐? 김일성주의자다. 김일성을 존경하는 세력이 이끌었던 문재인 정권, 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이게 전국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적화 통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쓰겠다고 공갈치는데도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이 입 닫고 가만히 있다. 그건 반역 세력이라는 자기 증명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비록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외교 안보에 관한 한 거의 독자적인 힘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과 여론의 지지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까지도 이런 사대주의적인, 종속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고 거기에 연동된 자유통일이라는 목표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자주국방 그리고 자유통일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근데 이걸 공허하게 뭐 이론으로 설명해봤자 우리 국민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선생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을 강조를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동맹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좀 공허합니다. 왜냐? 한미동맹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과 트루만 대통령의 위대한 참전 결단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런 게 어우러져서 만든 것이고 국군과 미군의 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트루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미동맹 강조해봤자 거기에 무슨 진정성이 실립니까? 감사합니다.